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지 강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입니다.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형상 관리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이제 문서, 명세서, 구조도, 프로그램 코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산출물을 이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형상 관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가해지는 변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베이스라인 변경은 공식적인 절차 위에서 해야죠. 모든 것, 소프트웨어 개발은 모든 것은 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개발 과정의 산출물의 원시 코드는 형상 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포함되는 거죠. 원시 코드도 포함이 되는 거고,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운영, 유지 보수 단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42번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클래스 A, 클래스 B는 상속 관계에 있습니다. A는 부모 클래스, B는 자식 클래스입니다. 부모, 자식. 클래스 A에서 정의된 메서드와 원형이 동일한 메서드를 클래스 B에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다시 정의하는 거, 다시 정의한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요?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모듈 평가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다음 4명 중 가장 좋게 설계한 사람과 가장 좋지 않게 설계한 사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해 줘야 돼요? 고를 생각을 해줘야죠.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어찌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러면 응집도의 순서를 우리가 강한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글자만 한번 나열해 볼까요? 네, 기순, 통, 절, 시, 논, 우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이제 기능적 응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게 설계한 것은 응집도가 높아야 되니까 기능적 응집도가 되겠고요. 결합도의 순서는 한번 나열해 볼까요? 결합도. 내공이 쌓이면 외제차를 탈 수가 있고 스테이크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결합도가 이제 높은 거죠. 높은 거. 높은 거는 가장 안 좋은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합도는 낮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 이게 이제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동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럼 그 이제 가장 좋지 않게 설계한 것은 반대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 그다음에 내용 결합도 0이가 되겠군요. 이렇게 동수 0이 써진 것은 몇 번이에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결정 명령문 내에 각 조건식이 참, 거짓을 한 번 이상 갖도록 조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을 지금 건들기 때문에 블랙박스, 화이트박스에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화이트박스에 해당이 되겠죠. 화이트박스 중에서 조건 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조건 검사. 그래서 이 조건 검사가 바로 결정문 내에 각 조건식이 참, 거짓을 한 번 이상 갖도록 조합을 해가지고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개발자가 사용해야 하는 서브 시스템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면서 서브 시스템에 있는 객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디자인 패턴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1번에 나와 있는 퍼사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스트레이티지 패턴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리즘 군을 정의를 해주고요. 네, 알고리즘 군을 정의를 해주고 또 각각을 캡슐화를 합니다. 네, 캡슐화를 해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고요. 네, 3번에 나와 있는 어댑터 패턴이다 라는 것은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인터페이스로 이제 변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싱글턴 패턴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하나만 만들어지고 어디서든지 그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패턴 1번입니다. 네, 46번입니다. 메서드에 대한 명칭은 동일하지만 매겨 변수의 수와 데이터 타입에 대한 기능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자, 뭔가 다르게 정의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형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하세요 라고 하는데 목적은 다 다른 거죠. 목적어는 필통 여는 사람, 노트북 여는 사람, 가방 여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47번입니다. 객체 제한 기법에서 객체에서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속성이라고 있죠. 주인공 속성.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게 있냐면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체력, 그다음에 뭐 주문력, 공격력 이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걸 속성이라 그러고 메서드다. 자, 메서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는 행동, 베다, 뭐 찌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메서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메서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위기의 현상으로 이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발 일정과 예산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적체 현상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에 대한 증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이 이제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운영, 유지, 보수, 파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그랬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의 비용으로 아니죠. 여러분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개발하는 것은 어때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최대의 비용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3번이겠군요.
자, 4번도 맞춰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공학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사용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원리를 정립을 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50번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바로 이제 유지보수 단계가 됩니다. 네, 51번입니다. 자료사전에서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자료사전에서 사용되는 기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뭐죠?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중괄호는 뭐죠? 자료에 대한 반복이 됩니다. 몇 번 반복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뭐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뭐죠? 바로 생략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뭐죠? 네,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죠? 생략 가능하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 네, 보헤가 제시한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으로서 네, 선형 순차적 모델이라고도 한다.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단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가장 고전적인 생명주기 모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럼 바로 뭔가요? 가장 오래된 1번에 나와 있는 폭포수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이제 특이하게 무슨 모형이 나왔어요? 레드 모델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개발 방법보다 더 적은 시간,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보다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53번입니다. 럼바우의 분석 중 자료 흐름도 DFD를 이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류의 분석 절차를 보면은 객체 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동적 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기능 모델링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객체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객체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동적 모델링은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고, 기능 모델링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기능 모델링,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프로토타입이다. 그러면 이제 샘플, 모형물을 만드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형은 발주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프로토타입 모형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 유지보수가 없어지고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 아니죠. 네, 그 전에 모형물을 만들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도 오류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55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3대 요소, 우리가 이제 3P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 people. 네, 그 다음에 문제, problem.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3P다라고 합니다. 사람, 문제, 프로세스. 정답 1번이군요. 자, 56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비용 결정 요소. 비용 얼마면 돼? 라는 비용 결정 요소와 적은 것. 소프트웨어 개발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발자에 대한 능력이 중요시합니다. 자, 요구되는 신뢰도, 하드웨어 성능, 개발 제품의 복잡도 그랬는데 정답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노트북으로 개발을 시작할 거냐, 시스템을 뭐 데스크탑으로 시작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얼마짜리 컴퓨터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을 할 것이냐.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프로젝트 비용을 결정을 할 때 이런 요소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죠. 처음에 얼마면 돼? 라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라는 걸 계산을 할 때 본인들이 사용하게 될 하드웨어 장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57번입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 구성원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한 명이 책임 프로그래머이고 몇 명의 중급 프로그래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가장 적합한 팀 구성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네, 프로젝트 조직 구성은 우리가 크게 분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집중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제 분산형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말을 하고, 중앙 집중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 계층형은 이제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분산형 팀 구성은 가장 이제 민주적인 팀 구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중앙 집중형은 이제 책임 프로그래머 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제 중앙 집중형 책임 프로그래머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서 옳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신뢰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정확성은 뭐죠?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이제 충족을 시켰느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다. 그러면 오류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된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다. 그러면 이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이 어느 정도냐, 소요 정도, 또 소프트웨어가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무결성이다 라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은 사용이나 자료의 변경을 이제 제어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59번입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예상이 되는 돌발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진이 날까, 지진이 날 거를 예상을 하고 지진이 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로 위험 관리다라고 합니다. 60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이제 폭포수형 모델이다 라고 있군요. 폭포수형 모델은 어때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모델이고 가장 전통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꼭꼭 정해진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정형화된 접근 방법, 또 체계적인 문서화가 용이한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 레이드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케이스 도구를 활용해서 빠른 개발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주기, 보통 60일에서 90일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순차적인 프로세스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 도구인 케이스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나선형 모델이다 라고 있는데, 나선형 모델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반드시 위험 분석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폭포수형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원형, 즉 프로토타입이다. 그죠? 모형물을 만드는 거죠. 이 모형물을 왜 만드나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명확한데 그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높은 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